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또 블랙록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웰림 내용 기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이 영상에 녹여보려고 하던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전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오래갑니다. 일단 치킨집 보면 튀김기가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프랜차이즈사와의 지분 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랜차이즈사가 이제 이 지분 관계로 인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역대 최대로 이제 여기서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시드머니 공급해 주는 곳을 중간에 넣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블랙록도 보게 되면 이 블랙록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하나를 이제 이 중간에 찡겨 넣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너무 어느 시점에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지금 맞지 않아요. 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SEC가 정정을 하라고 해서 소유권 부분에 따른 포크 에어드랍 다 투자자한테 돌아가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선택권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 부분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ETF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ETF 투자자들이 과연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측면이 얼마나 격차가 많이 벌어질지 또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ETF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근데 비트코인 ETF가 먼저 선행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ETF가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저 매니지먼트를 끼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핵심은 이 포커야 되는 에어드랍이 되든 영이 주긴 합니다. 투자자한테 돌아가긴 해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은 이분들이 한다라는 거죠. 왜냐, 위탁을 했기 때문에. ETF 자체가 위탁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이들한테 갖고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 개발진 소속 애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기존 금융파 애들이 이 이해 관계가 잘 상충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죠. 왜? 나는 이거 받을 부분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선택권을 일단 나한테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거 좀 골치 아파지긴 하겠지만 이 서로 사이가 별로 원만하게 가면은 우리는 크게 문제되지 없겠지만,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때까지 하드포크와 에어드랍 할 때 어떤 진통이 있었을까요? 맨날 거버넌스 투표 보내면서 누구는 찬성한다, 누구는 반대한다. 왜? 그 반대하는 부분은 뭐 희석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내비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또 포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블랙록에 있는 이 비트코인의 시장의 장악력,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동향을 또 본다라고 하면 이 자료 데이터에서도, 우측 자료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블랙록 피델리티 쪽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를 많이 하고 있죠. 수수료도 매우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권은 대부분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또한 대부분 또 채굴 회사들에 따른 그 지분율도 블랙록이 생각보다 2대 주주, 뭐 3대 주주 요 정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뭐 어떤 행사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도 예측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펀드 자금에 있는 분산도에 따른 수치적인 분산도에 따른 영향으로 그냥 일부 자금이 그렇게 좀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F를 만들 때도 AI ETF 하면 AI ETF의 이제 그 근거 기반, 예를 들어서 시총의 부분하고 기술 성장 동력과 매출의 이익도가 연평균 3년 추이가 50% 이상 성장을 했던 조건에 부합한 애들만 필터링 해서 우리는 이렇게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블랙록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블록들이 여전히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매니지먼트 쪽은 여전히 좀 깔끔하게 투명하게 확인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블록들로 저렴하게 치고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선선한 거래가 되고 여기서 차익 거래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수탁은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 채굴 부분에 있는 공급량은 여전히 블랙록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 대한 지분 구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제 코인베이스의 블랙록 위치, 아크인베스트 위치를 또 본다라고 하면 서로가 나쁜 짓거리는 안 하겠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딜거래도 분명히 서로 간에 가져갈 수 있는 범주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요런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기 자금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록이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는 이더리움까지는 충분히 ETF 어거지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잘 될지는 저도 약간 갸우뚱은 하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럴 것 같냐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탈중앙화 모델이 잘 아직 안 됐고 증권성 여부까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그거에 따른 측면도 블랙록이나 이런 쪽이 잘 자료를 이쁘게 잘 포장을 해서 잘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비슷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식품회사가 예를 들어서 커피 회사라고 치면 커피가 이 부분에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 반면에 나쁜 부분도 있죠. 근데 연구소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쪽에 광고비를 받고 있던지 아니면 해당에 있는 그 식품회사의 연구원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든지 대부분 그런 자료 기반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모델을 어떻게 수치를 잘 뽑아내는 형태를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통계가 잘 안 나오니까 통계 분포도를 일정 비율에 조금씩 조절을 해서 최대한 보고서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0.7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0.85에서 88까지는 맞추는 거죠. 1에 너무 빠지면 사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니 개수나 그다음에 나카모토 개수나 이런 쪽이 이제 탈중앙화 모델에 있는 가장 근기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 그런 논문, 보고서들 더 많이 나올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전히 시장은 연초 그리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연초이긴 하지만 연초에 약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간은 더 많고 오랫동안 우리는 장투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금방금방 지나가고 또 금방금방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만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더 현명한 전략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